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천공항 도착한 지 15분 만에 말이죠. 화면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국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마크 해밀턴의 놀란 표정이 슬로우 모션으로 잡힌다. 이어지는 자막 영국에서 온 그가 한국에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출신의 다큐멘터리 PD 마크 해밀턴입니다. 원래는 사람 사는 이야기, 특히 도시의 시스템과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전 세계 스마트 시티를 돌아다니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두바이 등도 취재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궁금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던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시아는 다 비슷하겠지라는, 지금 생각하면 무지하고 오만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철도로 가는 길. 이미 스마트한 자동 게이트가 알아서 여권과 항공권을 인식했고 환전도 키오스크로 한 번에 끝났어요. 아,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서울역까지 단 43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와이파이는 끊기지도 않고 승무원의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마치 국제회의장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전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마치 호텔 로비 같았죠. 화장실은 공항 라운지 수준으로 청결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서울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스마트 정류장 패널의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은 물론 버스 안 혼잡도와 에어컨 작동 여부, 내가 탄 이후 어디서 내려야 할지까지 시각적 애니메이션으로 안내해주는 걸 보고 전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 공공서비스라고? 영국에서요? 정류장에 안내판이 있어도 고장나기 일쑤고 버스가 몇 분 늦는 건 그냥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긴 다릅니다.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배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또 있어요. 서울역 앞에서 제가 잠시 촬영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비 가방을 잠깐 벤치 위에 올려놓고 직원과 통화하던 중 어떤 중년 남성분이 저 멀리서 걸어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이거 가방 주인이세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영국이었다면 누가 가방을 훔쳐갔을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겠죠. 그런데 여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무언가 같이 책임지는 분위기였어요. 그 남성은 저에게 외국인인 것 같아서 혹시 모르고 두고 간 줄 알았다며 조심스레 걱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없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품을 고르고 스스로 계산하고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전 그 장면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어요. 와, 이건 그냥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하고 그걸 국가 시스템이 전제로 삼고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그저 빠른 나라, 디지털 강국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정서적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이라는 거요. 그리고 전 그걸 꼭 카메라에 담고 싶었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불과 한 달 전 런던에서 아시아 스마트 시티 시리즈의 파일럿 영상을 찍으려다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BBC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고 런던 중심가에서 대중교통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에 대한 장면을 찍으려 했는데요.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죠. 전동 휠체어를 타신 시민 인터뷰를 예약했는데 도착해야 할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대체로 안내된 노선도 오류였고 결국 인터뷰 대상자는 환승 도중 이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전 뭔가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게다가 다음 날엔 기차가 30분 지연됐는데 그것도 방송팀이 출근 시간에 맞춰 설치해둔 카메라,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스태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PD로서 자괴감이 컸죠. 이러다간 다큐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즈음 저는 한국에 사는 옛 동료 제임스 박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너 한국 와봤냐? 요즘 완전 다른 세상이야. 이번에 스마트 교통 박람회 하는데 와서 한번 찍어보는 거 어때? 솔직히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된 실패에 지쳐있던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싶다는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죠. 그래, 한번 가보자. 서울이든 어디든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비교는 해봐야지. BBC 내부에서는 의외로 빠르게 승인이 떨어졌어요. 아시아 스마트시티 시리즈의 첫 회를 서울로 시작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죠. 그렇게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저는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건 그저 시스템이 아닌 문화와 가치관 그 자체였습니다. 열차가 단 30초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고 안내방송은 따뜻하면서도 정확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 모든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던 모습. 저는 촬영 초반부터 이건 예능이 아니라 진짜 교육용 콘텐츠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단순히 빠르고 정확하다고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철학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수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촬영팀도 놀라워했어요. 야, 저 디지털 정류장 봤어? 저기 적힌 버스 혼잡도 진짜 맞아? 형, 지금 지나간 거 시간 딱 맞췄어요. 스크립트처럼 움직이네. 모두가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이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한국인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강남 고속터미널. 저는 이곳을 서울 교통의 심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복잡한 공간임에도 질서, 정연한 흐름과 안내 시스템이 마치 한 편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패널은 기본, 음성 안내가 자동으로 나오는 보행자, 신호등,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을 위한 별도의 전용 승차 공간까지. 접근성이란 개념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삶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유기성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일부 자전거 대여까지도 하나의 카드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엄청난 자유감을 주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약속이군.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다음 촬영은 서울숲 인근 정류장. 그곳에는 제가 영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AI 기반 정류장이 있었어요.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 혼잡도에 따라 추천 노선을 조정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런 시스템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가 많아진 것 같아서요. 이 장면에서 저는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구현했는가에 더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쯤 되자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속도와 효율의 나라, 그 안에 따뜻한 배려. 제작사 내부에선 원래 기술 중심의 스토리만 기획했지만 저는 제작 총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기술 다큐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 다큐입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하려면 시스템보다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담아야 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말로만 추구했던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사람을 중심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나라라는 걸. 며칠 뒤 촬영팀은 한국의 대기업 교통연구소와 협업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그린 모빌리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연구원들과 기획자들이었죠. 촬영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인터뷰 내내 모두가 정중하고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나니 연구소 측에서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라며 회식을 제안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팀은 약간 당황했어요. 영국에선 업무 외적으로 초대받는 일이 드물고 초대받더라도 대체로 비즈니스 성격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이게 정말 다른 차원의 문화더군요. 저녁은 강남의 한 한정식집. 입구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에 다시 한번 문화 차이를 실감했죠. 우리는 커다란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았고 다양한 반찬들이 하나 둘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연구소의 가장 나이가 많은 팀장이 젊은 신입사원에게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오늘 수고 많았어. 너 덕분에 인터뷰 잘 된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 신입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보통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 문화라고만 들었는데 이건 단순한 상명하복이 아니라 정 안에서의 규율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무례하게 좁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팀워크와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입사원이 저희 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외국인분들 술 못 드시죠? 막걸리보다는 수정과나 식혜도 있어요. 전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배려, 눈치,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존중.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이 처음엔 돌려 말하고 직접적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관계 중심의 문화적 미덕이 숨어 있던 거였어요. 그날 회식은 마치 촬영보다 더 의미 있는 인터뷰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서, 관계, 가치까지 카메라에 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다큐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 후반부를 장식할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전통시장 근처의 작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로컬 정서를 담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었고 저는 기술 너머의 한국을 담기 위한 주요 배경으로 이 장소를 골랐어요. 점심시간 무렵 좁고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죠. 촬영 도중이었지만 저도 배가 고파서 잠시 장비를 내려놓고 식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습니다. 씹던 떡볶이 속에서 이전에 치료받은 치아 보철물이 툭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오 마이 갓.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카메라도 꺼진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상황에서 어디 병원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창피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분식집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더듬더듬 영어와 한국어를 섞으며 상황을 말했죠.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한 40대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근처 치과 같이 가드릴까요? 전 잠시 당황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영국이었다면 글쎄요. 그저 운이 안 좋았네 정도로 넘기고 말았을 겁니다. 그 남자는 제 장비와 가방까지 챙겨주며 근처 치과로 함께 걸어갔고 길을 걷는 내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분이 불편하면 우리나라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치과에 도착하니 정말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 시간 거의 없었습니다. 진료 예약 필요 없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응대했고 진료실 안은 마치 호텔 룸처럼 깔끔했어요. 진료는 15분 만에 끝났고 보철물도 바로 교체됐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미국이었으면 몇백 달러는 좋게 나왔을 치료가 여기선 점심 한 끼 가격도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나라구나.
그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국가 정체성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을 그냥 잘 정비된 나라라고만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이란 기술보다 따뜻하고 시스템보다 인간적인 한국만의 경쟁력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땐 마치 낯선 행성에 착륙한 기분이었죠. 모든 게 너무 달랐고 솔직히 너무 완벽해서 불편하다는 감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 끝없는 고민의 흔적을 알고 나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그냥 잘 만든 도시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화야.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공항 대합실,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관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탄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이방인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긴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한 가장 인간적인 스마트 시티입니다. 공공서비스 하나, 지하철 안내방송 하나, 버스 정류장 시스템 하나하나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낯선 이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따뜻함의 정확성입니다. 빠르기만 한 사회는 피곤하고 친절하기만 한 사회는 느리죠. 하지만 한국은 그 균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제 제게 한국은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영감을 준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화면이 어둡게 전환되고 자막이 올라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을 처음 경험한 한 영국인의 시선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영상은 한국의 따뜻한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다음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